세계 최강 미 해군이 왜 한국 조선소에 손을 내밀고 있을까요? 이게 그냥 단순한 협력이 아니라 어쩌면 세계 안보 지형까지 바꿀 수 있는 엄청난 변화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속사정을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미국이 지금 황금함대라는 거창한 이름까지 붙여가면서 해군력을 엄청나게 키우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정작 그 배를 만들어야 할 자기네 나라 조선소들이 지금 심각한 문제에 빠졌다는 겁니다. 황금함대의 계획, 이름부터 뭔가 대단하죠? 규모는 더 대단합니다. 국방 예산이 무려 1조 5천억 달러까지 갈 수 있다는데 이걸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거의 2천조 원이에요. 정말 상상도 안 가는 돈이죠. 이 돈으로 해상 패권을 확실히 잡겠다는 그런 미국의 강력한 의지가 보이는 대목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왜 이렇게 해군력에 집착하는지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지금 전 세계 주요 바닷길이 여기저기서 시끄럽잖아요. 서태평양, 중동, 유럽까지 이런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바닷길을 지키고 영향력을 유지하려면 강력한 해군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계획이 생각지도 못한 암초에 부딪혔습니다. 바로 미국 조선업 자체의 심각한 병목 현상 때문인데요.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지금부터 한번 자세히 파헤쳐보겠습니다. 3년에서 4년. 이게 무슨 숫자냐면요. 예전보다 군함 한 척 만드는데 이만큼 시간이 더 걸린다는 거예요.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최첨단 배 한 척이 늦어지면 그만큼 국방의 구멍이 뚫리는 거니까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만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돈도 문제입니다. 배 한 척 만들 때마다 원래 계획했던 예산보다 평균 30% 이상 돈이 더 들어간대요. 이건 밑빠진 독에 물 붓기도 아니고 천문학적인 국방 예산에 말 그대로 구멍이 숭숭 뚫리고 있는 거죠. 보세요. 지금 미 해군 프로젝트가 평균 2년 이상, 심한 건 거의 3년 가까이 늦어지고 있답니다. 이게 특정 배의 한두 척의 문제가 아니고요. 핵잠수함, 상륙함, 종류를 가리지 않고 거의 모든 배에서 벌어지는 아주 구조적인 문제라는 게 핵심입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된 걸까요? 원인을 따져보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일단 일할 사람이 없고요. 인건비는 계속 오르죠. 시설은 낡았고 부품 공급망은 삐걱대죠. 설상가상으로 배를 만드는 중간에 설계까지 자꾸 바꾸니까 총체적 난국인 겁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구원투수가 등판합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조선소들이죠. 미국의 이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해줄 파트너로 급부상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유일하고도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왜 한국이냐고요? 여기 보시면 답이 딱 나옵니다. 미국이 지금 겪고 있는 문제들 있죠? 인력 부족, 비용 상승, 생산 지연. 이걸 한국은 정반대로 강점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숙련된 인력, 아주 효율적인 공급망,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약속한 날짜에 약속한 돈으로 딱 만들어내는 능력. 바로 이 차이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겁니다. 미국의 산업 기반이 가진 공백을 메워줄 가장 믿음직하고 현실적인 파트너. 그냥 배 좀 잘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동맹국의 안보 공백까지 메워줄 수 있는 그야말로 전략적인 파트너로 위상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게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구체화되고 있는지 실제 프로젝트들을 보면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이 협력의 가장 핵심에 있는 게 바로 미 해군의 차세대 호위함, FFX 사업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미 해군의 가장 센 전투함이 구축함인데 이걸 온갖 자질구레한 임무에 다 투입할 순 없잖아요. 비효율적이니까요. 그래서 그보다 조금 낮은 등급의 임무를 대신 맡아줄 호위함이 그것도 아주 많이 필요한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크게 두 가지 전략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먼저 HD현대중공업은 미국의 주관사랑 아예 손을 잡고 배를 같이 만드는 공동 건조 방식을 생각하고 있고요. 하나오션은 좀 다른데 자기들이 인수한 미국 조선소를 활용해서 배의 뼈대 같은 핵심 부품, 그러니까 선체 블록을 만들어서 납품하는 하도급 전략을 짜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단순히 새 배를 만드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더 큰 시장이 있습니다. 바로 이미 바다에 떠 있는 수많은 미 해군 함정들을 유지, 보수, 정비하는
MRO 사업인데요. 이 시장에서도 한국의 역할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과의 협력은 한국 조선업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주는 그냥 하나의 예시에 불과합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군함이 아닌 일반 상선 시장에서는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전 세계를 선도하고 있잖아요. 최근 실적만 봐도 땀탑이 나옵니다. HD 현대중공업 역대 최고가로 LNG선 4척 수주했죠. 삼성중공업 돈 되는 VNC 선박 따냈죠. 심지어 캐나다에서는 무려 60조 원짜리 잠수함 사업을 따내려고 정부랑 기업이 팀코리아로 뭉쳐서 뛰고 있습니다. 스케일이 다르죠. 자, 실제 시장 데이터도 이런 분위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일단 새로 만드는 배, 그러니까 세배 가격 지수부터 한번 보시죠. 신조선과 지수가 185.27포인트, 여전히 아주 높은 수준이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배를 사려는 사람은 많은데 만들 수 있는 곳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조선소들이 아쉬우면 사지 마 하면서 배짱 장사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시장이 좋다는 거죠. 그런데 진짜 재미있는 건 지금부터입니다. 새 배의 가격도 비싼데 이미 굴러다니던 중고배 가격은 더 미친 듯이 오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보세요. 중고선 가격 지수가 193.43포인트. 새 배보다 비싸요. 이게 말이 되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당장 바다에 띄워서 짐을 나를 배가 너무너무 부족하다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물동량이 폭발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죠. 이런 상황에서 기술력 있고 납기일 딱딱 지키는 한국 조선소는 그야말로 슈퍼을이 되는 겁니다. 최고의 환경이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협력이 그냥 일시적인 도움이 아니라 아예 법으로, 제도로 굳어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미국 의회에서 미국을 위한 선박법이라는 게 논의 중인데요. 이게 만약 통과되잖아요? 그럼 동맹국, 그러니까 사실상 한국이죠. 한국 조선소에서 미 해군 함정을 만들거나 수리하는데 미국 정부 예산을 쓰는 게 합법이 되는 겁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변화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금 벌어지는 이 일들이 단순히 미국이 급한 불 끄려고 한국에 잠시 손을 내민 걸까요? 아니면 미국과 한국이 손을 잡고 세계 조선업의 판도를 완전히 새로 짜는 거대한 질서 재편의 시작일까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